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소득세 실무 두 번째 단원 소득세법의 이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앞쪽 어떤 부분보다 근로소득이 더 중요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 차이까지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득과 소득금액의 근본적인 차이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은 연말정산 절차의 부양가족 공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존재하고 나이에 따라서 공제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결정이 되지만 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예제 문제에 나와 있다면 그 소득을 소득 금액으로 짜잔 변신시킬 수 있는 실력을 내용을 수준을 갖추어 놓으셔야 합니다. 예제 문제 풀면서 반복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연금 소득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연금 소득의 기본적인 범위가 나오는데요.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걸 공적 연금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개인이 납부하는 것을 사적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연금 소득에도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해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이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낼래요? 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프로 송환이나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프로가 받는 연금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금소득의 범위보다는 비과세 연금소득은 한 번쯤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보셨다면 연금 소득 금액 계산 살펴보실 건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바로 연금 소득 금액이죠. 연금 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라는 걸 차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필요 경비를 명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다라고 했고요.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총 연금액은 비과세 소득과 전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연금 소득의 합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적 연금은 일단 번외로 두고 사적 연금의 경우에 연간 1,500만 원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무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죠. 사적 연금이 1,500이 안 된다면 이걸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종합과세 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 분리과세 적용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이 1,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넘는 상태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분리과세 적용하면 완납적 형태로 처리돼서 소득 금액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연금 소득 공제 항목을 살펴본다면 연금 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근로소득처럼 근로소득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연금 소득 공제는 9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900만 원이 최대 금액이다라는 거죠.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하는 공제 산식이 나오는데요. 350만원까지는 연금소득 350만원까지는 총연금액, 제가 하는 일이 이래 항상 2%가 부족해. 아, 속상한데 급여액이 아니고 총연금액, 총급여액이 아니라 총연금액 350까지는 총연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즉 결론은 연금소득 350만원은 연금소득 금액이 0원이다. 전부 다 공제받으니까. 네, 이 계산 산식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갈게요. 연금소득은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공적연금은 516만원까지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말정산과 연결되는 부양가족 공제를 중요시 할 거기 때문에 공적연금은 총연금 350까지는 전액이 되고 350 초과 700만원까지는 뭐 350 전액이니까 350 플러스 총연금의 350 초과액의 40% 이런 산식이 나오는데 이 산식은 크게 개의치 말고 요것만 기억해달라. 516만원 이 기준금액이 뭐냐면 공적연금 516만원을요 연금소득공제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99만 6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516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되고 초과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16만원까지는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연금소득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내용이 기타 소득인데 일반 요원들이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문제에 가장 중심이 많이 되는 부분은 금융소득하고요.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좀 번외로 둔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 기준 그리고 과세 방법 기타소득은 워낙 출제 빈도도 높고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기타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 금액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기타 소득 기준에서 기타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타 소득의 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나 연금소득 공제처럼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데 문제는 이 필요 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필요 경비는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원칙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에서 이 실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타 소득은요. 수익 금액에 대한 60% 혹은 80%를 필요 경비로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60%, 80%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어떤 항목이 60%이고 80%인지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가 60%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상금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본다라면 무슨 대회 있잖아요. 뭐 미술 대회라든지 일종 각각의 다양한 경진 대회들 같은 데서 상금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80%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주택입주 지체 상금, 아파트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늦게 입주를 함으로 해서 받게 되는 지체 상금,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등은 80% 경비 적용을 받는데 자격시험에는 이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대회 참가해서 상금을 받는다. 이건 기타 소득인데 기타 소득은 계속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타 소득 중에서 상금의 경우는 80%, 이 80% 경비 인정한다는 말은 80%를 제외한 20%만 소득 금액으로 본다라는 거고 이 80%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기타 소득은 60%의 경비를 인정한다. 그래서 60%에 대한 필요 경비 반영하고 난 뒤에 소득 금액을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를테면
기타 소득, 대표적인 기타 소득이 원고료, 일반적인 원고 같은 거에 대해 소득 받으면 원고료 소득이라 해서 기타 소득이 되는데, 원고료에 대한 기타 소득이 200만 원이 있다. 그럼 이 200만 원을 소득 금액으로 짜잔 변신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 200만 원 중에 일부가 기타 소득 금액으로 가는데, 여기서 원고는 8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0%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60% 필요 경비 인정한다는 말은 40%가 소득 금액이 되는 거니까 200에 대한 40%, 8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 60% 아니면 80% 경비 의제 한 달까지 설명드렸고, 복권 당첨 소득 잠깐 살펴보고 가죠.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만 복권 당첨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필요 경비 없이 당첨 금액의 20% 혹은 30%를 원천 징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해서 특히 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면 적어도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내가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보면 그렇게 대답 많이 합니다. 20%인가? 30%인가? 이 정도 선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복권에 당첨된 소득은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0%가 적용이 되거든요. 결론은 3억이 초과되지 않는 3억 미만은 20%, 3억 이하는 20%가 적용이 되는데, 지방소득세와 포함된다면 체감세율은 22%, 3억 초과는 33% 그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필요 경비를 인정을 안 한다 라고 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의 경우에 복권 당첨 금액의 20에서 30%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복권 당첨 소득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권 당첨 소득도 일용근로처럼 완납적 원천 징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첨금에 대한 일정 세액을 납부와 동시에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당첨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 내고 나면 끝나는 거죠. 결론은 복권 당첨 소득도 부양가족 설명할 때 소득은 있으나 뭐가 잡히지 않는다. 소득 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나이 제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복권 당첨 소득은 10억이 되건 100억이 되건 얼마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금액과 무관하게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돼. 꼭 챙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향후에 연말정산 관련된 학습을 하시면서 무조건 정리되시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 실무 예시 한번 살펴보죠. 평소 착한 일을 많이 하던 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 당첨금을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천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20%, 3억 초과의 경우는 30% 원천징수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이니까 3억 넘으니까 30%에 대해서 계산한다. 이게 3.3% 아닌데 33% 계산해서 33억 3,333만원 이렇게 세금 떼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누진세율을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3억까지는 10억에 당첨되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 두 번 계산하시는데 3억까지는요 기본적으로 20%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요. 3억 초과되는 7억에 대해서 30%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권 당첨 소득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30%니까 10억에 당첨되었다면 계산을 두 번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했을 때 조금 추가하셔야 되는 게 과세 방법이 있는데 기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있습니다. 금융소득처럼 이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소득, 슬롯머신,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자기 불입분 및 운용수익 또는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실질적인 자격시험에 요 두 가지 정도는 출제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복권이나 슬롯머신의 경우에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아예 넣지 않겠다는 거고, 무조건 종합과세 있네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합산으로 종합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건데, 뇌물, 알선수재나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 이건 원천징수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는데,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혹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해지 일시금, 그 밖에 기타 소득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보편적인 기타 소득은 20%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 금액 중에서 연간 300만원,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을 소득 금액으로 짜잔하고 변신시킨 그냥 소득 금액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변신시킨 금액 300만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택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리과세해서 뭐 예를 들어 20%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종합과세 가겠다. 그럼 종합과세 가면 6%나 15% 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전체 금액을 떠나서 부양가족 연말정산 관계에서 본다면 부양가족의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이 안 된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하고요. 분리과세 좀 뭐 많이 내더라도 선택하고 부양가족 공제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전문용어로 개이득, 세금을 훨씬 작게 낼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자격시험에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타 소득이 혹은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공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걸 문제상에서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으로 바꿀 때 필요경비 인정받는다. 60이나 80% 그걸 적용한 기타 소득 금액 얼마까지는 3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간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정도는 참고로 봐주시고요.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 조건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혹은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 제한은 피하셔야죠.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금융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기본적인 부양가족 공제에서는 함정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이 당해연도 부동산 매매하면서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 공제 안 된다고요. 퇴직금 있다. 공제 안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금액이 뭐 50이야, 양도소득금액이 40이야, 퇴직소득금액이 30이야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득금액을 다 합산했을 때 100만원이 넘어가면 공제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 또 제가 너무 싫어하는 오타가 네, 퇴직 소득 금액인데 네, 이런 거 여러분들 애교로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타가 없어야 되는데 밤에 일해서 그래. 밤에 일하는 거 옳지 않아. 자, 이번 시간 저희 소득과 소득금액의 마지막 단계 양도소득과 아닌데 기본적인 연금소득과 이제 막 밤에 하면서 헛소리 막 나와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단원에서 학습한 소득과 소득금액 그리고 금융소득 기본적인 소득별 유형,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체크를, 정리를 한번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연말정산상의 부양가족 공제가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반복 학습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득과 소득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